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8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슬프게 한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20세기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이 바로 일제의 식민 통치입니다. 이러한 가장 큰 아픔의 역사를 건드린 사람을 총리 후보로 선출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습니다. 문창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의 여부는 이 정부가 상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비상식의 길을 갈 것이냐 또 비상식의 통치를 할 것이냐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어제 조윤선 정무수석께서 예방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무수석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창국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피켓 시위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시내의 광화문, 독립문학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께서 23분이 여기에 참여해 주십니다. 어제 새누리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 특위 구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6월 국감을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상임위에서 작성하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23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고 어제 운영위 수석과 법사위 수석정론위원이 배석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조기관 보고도 23일부터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국감과 국조기관 보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도 새누리당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식의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새누리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청문 또 국감, 국조특위를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우영근 정책위 의장, 새로 신임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영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어려운 때 정책을 맡기 위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위 의장으로서 세 가지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랜 강령 비판, 중산층과 성, 그리고 소수자,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의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는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과 비판만을 일삼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속건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셋째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가장 큰 취약점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또한 국민 편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되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과도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 협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정치하면서 느껴온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권력 독점, 자본 독점, 기회 독점, 또 승자 독식의 문제, 전관 독식, 또 연고 독식, 이런 독점과 독식 구조를 혁파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겸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오전을 통해서 104개 조항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법조문 축조 심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4.16 이전과 이후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도록 제대로 최선을 다했다. 주요 내용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상규명이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지껏 해본 적이 없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어저께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믿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실정을 감안하면 물론 특검이 예정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 조사위원회에서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희생된 분들 또 피해를 당한 분들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국가 책임 배상의 원칙을 법문에 명기하도록 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뛰어넘는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액의 산정 기준도 이 법에다가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요즘 일성으로 소위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LTV 또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부총리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 해도 내수 부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에 가계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4.7%이지만 국내 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5.8%입니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가계의 평균 소득 증가는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전달되지 못해서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를 넘어 국민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오늘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금융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금융위원장마저 LTV나 DTI 완화 정책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정책은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한없이 오른 전월세 값으로 인해서 현재 덩어리가 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경제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가계소득 증가 대책을 내놓는 일하고 전월세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빚을 더 줄 테니 집사라 하는 것은 우리 경제 문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도 중요하고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세제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내정자식의 7, 80년대식의 비록치기 일방통행식의 경기 부양책은 전문가들마저도 거의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서 여야 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일방통행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경제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줬습니다. 네, 다음은 이석현 국회부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식민지배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총리 후보로 인해서 삼중고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한중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고, 둘째로 산적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전국 경색으로 여야가 난감합니다. 셋째로는 지명자인 대통령도 입장이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후보는 국민 속을 그만 썩이고 자진 사퇴로 상정로를 흘러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국민입니다. 본 후보로 안 된다는 건 야당 때문이 아니라 국민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장 전입은 눈 감아줄지 몰라도 자존심 손상은 참지를 못합니다. 자진 사퇴가 유일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청와대로서는 3차 인선이 부담스러울지 모릅니다만 깜짝 인사를 안 하고 상식 인사를 하면 들립니다. 예를 들자면 검증된 정치인 중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서 인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본 후보는 자진 사퇴가 속히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김재윤 전략홍보본부장께서 이어가겠습니다.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은 김재윤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문창극, 청와대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과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할 이 시점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문창극 후보자를 내세워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명을 철회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적 분노를 가져올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청와대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새누리당이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영린인가, 민심의 영린인가.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눈물은 외면한 채 대통령 눈물 닦아주기에 급급해하던 새누리당이 또다시 국민을 저버리고 대통령 영린 살피기에 급급해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당이 닦아줘야 할 것은 세월로 유가족의 눈물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이며 새누리당이 살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신기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 철회만이 국민의 마음을 그나마 위로하는 길일 것입니다. 문창극 청문회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저버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문창극 후보자를 낙마시켜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 철회만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국정원장 이병기 후보자 관련해서 민홍철 의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민홍철 의원입니다. 이병기 후보자는 과거 정치공작의 사실이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임 국정원장이 경질된 이유는 불법 대선 개입, 간첩 조작 사건 등 불법 정치 공작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장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국정원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국정원 개혁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선거 자금에 연루된 핵심 인물입니다.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병기 후보자가 이인재 의원의 톡보인 김윤수를 만나 현금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 2개, 합계 5억 원을 건넸으며 당에서 가져온 돈이니 이인재 의원한테 전달해서 이해창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데 경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당시 안기부 제2차장 재직 시절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안기부가 기획한 소위 흑금성 부품 공작으로 알려졌던 부품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며 또다시 공작 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차떼기 전달책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하고 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산 형성 과정이 의혹투성이이며 청문회를 진행하면 양파껍질처럼 문제점이 드러날 후보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라면 남북관계 파탄과 공작 정치의 주역이었던 이병기 국정원장과 같은 인물을 내정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의 인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